부산광역시 기장군의 한 마을. 매일 아침 하천 인근에 나타난다는 수상한 남자. 그가 하는 일은 하천 이곳저곳을 누비며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가 하면 안녕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일일이 반갑게 인사도 건넵니다. 아, 출근하시네요. 사단이 오세요. 예. 도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뭘까요?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안 빠진다 이게. 주민들을 위해가는 절대 안 아끼는 사람도 머물. 요새는 짱입니다. 짱이에요? 아니 군수가 누가 쓰레기 주로 댕기냐고요. 군수님이에요? 예. 쓰레기를 줍는 남자의 정체가 이지역 군수님? 그러니까 허름한 복장을 하고 쓰레기를 줍는 바로 이분이 진짜 군수님? 선생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예. 진짜 군수님이세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기장군수 오규석입니다. 군수님이 근데 왜 쓰레기를 줍고 계세요? 아, 요게 제 관할 구역입니다. 제가 매일 우리 자강천 산책로 자전거길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 제가 책임지고 줍고 있죠. 청소하고 있죠. 1년 365일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칭 큰 머슴 기장군수 오규석 씨를 소개합니다. 찾아가는 현장 행정으로 모범을 보인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이곳 2층에 위치한 주민 민원 쉼터 한쪽 구석진 곳에 오규석 군수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군수님인데 집무실이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여기가 군수님 업무 보시는 방인가요? 예, 그렇죠. 방은 청소를 안 하나요? 바닥만 절대 손대지 말아야지. 나머지 뭐 이게 바닥만. 바닥 요 메모지고 여기 있는 뭐 볼펜 한 자루, 연필. 왜 손 못 대게 하세요? 아, 이거 다 중요한 거니까. 예. 뭐가 이렇게 중요한 게 많길래? 뭐 저만 아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이 정보 자료들이 꽉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수선해도 나름 정리를 해놓은 거라는데요. 모두 업무에 필요한 것들이기에 종이 한 장도 버릴 게 없답니다. 어떤 뭐 이 사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자료 수집부터 해야죠. 예를 들어 수영장을 이제 우리가 뭐 건립을 한다. 그럼 최근에 준공된 멋진 수영장들 전부 가서 한번 벤치마킹 하고 오라 그러죠. 전부 다 보고 이런 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디자인도 한번 구상해보고. 자료 조사를 열심히 한 만큼 비용도 줄일 수 있기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찾아본다고 하는데요. 군수님 방에 수북한 자료 다음으로 많은 것은 바로 이 목장갑. 책장 이곳저곳에 쌓아둔 목장갑이 꽤 많습니다. 천물점도 아니고 뭔 이렇게 장갑들이 많아요? 아, 요 이제 제가 현장에 갈 때 요선 뭐 꺼내 들고 가죠. 요 제각제각하고. 현장 나가실 때 항상 이 목장갑을 끼세요? 목장갑 끼죠. 쓰레기 줄 때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장갑을 재활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요 집죠. 그럼 비닐 장갑만 버리면 되니까. 아, 목장갑은 한 번 더 쓰시려고? 그렇죠. 한 번 더 써요. 그래서 제가 짬돌이에요. 짬돌이. 평소 얼마나 절약하는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증거. 바로 이 낡고 다른 등산화입니다. 이 신발도 뒷창이 다 이제 닳아버렸어요. 두 번, 세 번 이거 다 이래 수선한 거거든요. 더 이상 수선 못 한다 하더라고요. 수도 없이 이곳저곳을 꿰매고 누비는 수선을 했다는 등산화. 이 정도면 버릴 법도 한데 6년째 이 신발을 신고 있답니다. 수선하는 게 이렇게 새 신발이 되더라고요. 이게 수선하니까 다 새 아니, 신발이 돼요. 이렇게 멀쩡한 신발 있는데 왜 자꾸 저걸 신고 다니세요? 아, 이거 좀 아껴둬야지. 저와 함께 현장을 발로 뛰면서 저의 모든 열정과 땀이 이 신발에 다 배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버리시는 거예요? 못 버리시는 못 거예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동고동락을 한 신발 아닙니까? 저를 지켜준 신발인데. 짠돌이 군수님이 버리지 못하는 것은 신발뿐만이 아닙니다. 해지고 키워져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도 가늠할 수 없는 이 군수복 또한 애착이 대단한데요. 전투복 아닙니까? 전투복, 군수복. 아, 군수복이 전투복이에요? 전투복. 이 전투화. 딱 항상 뭐 위기에 딱 몸을 던질 수 있는 전투 태세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정신무장. 매일 전쟁터에 나간다는 마음으로 입는다는 이 전투복은 한 벌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이제 조금 날이 좀 따뜻할 때 이 옷을 입어요. 여름에 입는다는 이 군수복 역시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여기저기 누빈 흔적 투성인데요. 아니, 얼마나 아끼시는 거예요? 아, 뭐 제 동지고 제 분신이죠. 동고동락을 해왔지 않습니까? 땀에 보인 이 옷이 정말 제게는 자랑스러운 것이죠. 스크루지 영감도 울고 갈 만큼 짠돌이 군수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규석 씨. 군청 직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랍니다. 군청 내에서도 예. 짠돌이라고 좀 소문이 많이 났나요? 예, 그럼요. 굉장히 알뜰하시고 구두쇠이시고 스크루지 영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안 쓰세요, 군수님? 간담회 같은 거 있으면 무조건 군수님께서 객출하시고요. 예. 10명이서 3만 원 나와도 3천 원씩 객출하십니다. 예, 객출하시고 일단은 전혀 뭐 개인적으로 따로 드시는 것도 없으시고 사시는 것도 없으시고 뭐 꼭 사야 된다 하면 그건 또 군수님 사비로 다 사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 고생한다고 밥 한 끼도 안 사주세요? 예, 그거 저희 다 개인적인 돈으로 먹어야 됩니다. 예. 밥 한 번도 사주신 적이 없어요? 예. 군수님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사과를 시켜 드시는데 그거는 저희도 먹으라고 하나씩 주십니다. 사과는. 한 개? 예. 군청 근무가 극한 직업이었네요. 힘내세요. 오교석 군수가 이토록 아끼는 이유는 단 하나. 군비는 지역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단 1원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랍니다. 어딜 나가세요? 아, 이제 또 10시 반부터 현장 점검하러 이제 사업장으로 갑니다. 왜 여기서 업무 안 보시고 현장을 다 그게 가요? 업무죠. 그게 업무예요? 아, 현장을 챙기는 게 업무지. 짠돌이 군수님의 또 다른 철칙. 모든 업무는 집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한다는 것. 12년 전 군수에 출마하면서 직접 발로 뛰며 일하겠다고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답니다. 오늘의 첫 일정은 새로 조성 중인 저수지 둘레길 공사 현장. 3년간의 긴 공사를 끝내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라는데요. 정관 신도시가 이제 개발되면서 농사 짓는 땅이 없으니까 물만 가둬주는 방치된 저수지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 수자원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힐링 공간으로 만들겠다. 현장을 직접 발로 뛰다 보니 여러 문제점도 눈에 보이기 마련. 나갈 때도 이렇게 나가야 돼. 이렇게 이거 받치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위험해. 그네 여자 선철거부터 이렇게 해라. 알았지? 최근 설치한 그네 의자의 지붕이 낮아 안전을 위해 즉시 철거를 결정합니다. 늘 주민의 눈높이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 문제점이 보이면 현장에서 즉시 해결한다는데요. 안점을 주민 입장에서 보시니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은 즉각 조치되는 걸로. 항상 보면 만족도 뭐 교육이라든가 문화 복지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대체적으로 지금 거의 5대 손가락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체감도가 지금 굉장히 지금 기장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춰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기장군.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이기에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작업은 잘 되고 있는지 직접 발품 팔아가며 꼼꼼히 챙기고 둘러봅니다. 군수가 발로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장에 오면 답이 있는 거지.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없다. 오답은 바로 이제 고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네 여자 이거 오답 아니에요. 아, 다 마무리되네요.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에 현장 점검을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데요. 좋아요. 좀 잘 부탁합시다. 야문딱지게. 예? 애교 자, 섞인 수고하십시오. 격려를 마무리로 예. 오전 현장 점검을 깔끔하게 마칩니다. 바쁘게 현장을 뛰어다니다 보면 늘 늦은 점심을 먹는다는 오교석 군수. 그런데 점심 메뉴가 독특합니다. 먼저 컵에 든 무언가를 단숨에 쭉 마시고는 이어서 큼지막한 대접을 손에 들고 사발채로 또다시 원샷.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 도대체 점심을 뭘 드시길래 이렇게나 빠른 걸까요? 양파즙, 양파즙하고 토마토 갈아가지고 믹스에 갈은 거 토마토하고 싱싱한 거 우리 기장 철마 토마토.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 집 사람이 챙겨준 생식
생식. 예. 평상시에 원래 식사를 잘 안 하세요? 점심 필요할 때는 간혹 먹는데 뭐 요렇게 요게 보편적으로 요렇게 먹죠. 이거 드셔서 되세요? 되죠. 충분하지. 뭐 영양이 다 뭐 골고루 다 듬뿍 들어 있어. 1분도 채 안 걸린 점심 식사를 끝내자마자 다시 전투 복장을 갖추고 오후 업무를 시작합니다. 오후 업무는 주로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접수받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로 진행되는데요. 득발공원에 CCTV가 있어요. 근데 저 멀리 떨어진 정자에 있대요. 정작 필요한 데는 운동기구 있는데 그것을 재달라 이거야. 위험하대요. 그거가. 응? 당일 접수된 민원은 아무리 소소한 것일지라도 당일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는 오규석 군수. 이런 것이 주민들을 위한 밀착 행정이랍니다. 군수님이 워낙 부지런하시게 현장을 많이 다니고 상황을 이 발굴을 해오신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수님 움직이는 활동량만큼 민원들도 이제 많이 이제 챙겨야 되는 거죠. 민원을 이렇게 다 이렇게 쓸고 다니세요? 발굴을 해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못 보는 거 평면적으로 보던 걸 입체적으로 현장에서 발굴을 해오신다고 봐야죠. 주민을 위해서 움직이신 거죠. 주민들의 민원을 잊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매일 수첩에 메모를 하고 꼭 점검을 한다는 오규석 군수. 그런데 가만 보니 오규석 군수의 손이 아주 엉망입니다. 군수님 손이 왜 이렇게 다 망가지셨어요? 뭐 새벽부터 현장에 나와서 또 뭐 쓰레기 줍고 시스물 점검하다 보니까 뭐 손톱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동성도근이. 12년 군수 생활을 하면서 주민들을 챙기다 보니 정작 자신의 손은 엉망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구두쇠 소리를 들어가며 허름한 옷차림에 손에 동상이 걸리도록 그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사연이 있다는데요. 제가 4살 땐가 기억에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노름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노름빛이 늘어나니까 뭐 가사를 전부 다 이제 뭐 탕전하게 됐죠. 그래서 그 제실로 문중 제실로 뭐 가재도구 챙겨가지고 이사를 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문중 제사와 허드렛 일을 해야 했고 틈틈이 농사를 지어가며 억척스럽게 5남매를 키웠답니다. 그런 어머니의 희생과 보살핌 속에서 교석 씨는 열심히 공부해 교사가 되었지만 7년 만에 돌연 교직을 내려놓았답니다. 그때 뭐 우리 아이들 중에서 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그 현실도 제가 이 온몸으로 많이 또 체험했고 교사로서 참 이 가르치는 것도 이 교육도 참 중요하지만은 내 손으로 어려운 이웃들 고통받는 아픈 분들 내 손으로 치료를 하고 병을 낫게 해드리는 것도 참 보람 있는 일이겠다. 가난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 다시 7년을 공부해 한의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와 한의원을 개원한 지 6개월 만에 군수에 출마하게 되는데요. 한의과대 학장님께서 제 연사님께서 제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위는 사람의 병을 고치고 가운데 중자, 중리는 사회의 병을 고치고 큰 대자, 대인은 나라의 병을 고치는데 우리 오규석 우리 학생은 다음에 한의사가 되고 나서 나라의 병을 고치는 대의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36살 젊은 나이에 큰 뜻을 품고 출마한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민선 초대 기장 군수로 당선됐습니다. 그때 뭐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이 기장을 제가 이끌겠다. 제 몸을 던지겠다. 그리고 365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군수가 되겠다. 머슴이 되겠다.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밤낮 없이 일하는 머슴이 되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 결과 2010년 다시 출마한 기장 군수에 재당선이 되었고 현재까지 3선 군수로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정말 실컷 하고 싶죠. 그렇지만 제가
잠을 자면 이 기장군이 다 잠자는데 제가 눈을 뜨고 있어야 되거든요.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책무죠, 제가. 기장군 큰 머슴으로 밤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일해왔다는 오교석 군수. 올해 6월 말이면 그 길었던 군수 임기도 끝난답니다. 12년간 현장을 뛰어다니며 주민들의 민원을 적어 놓았다는 수많은 수첩. 이것이야말로 기장군 발전의 역사입니다. 언제부터 드신 거예요? 2010년 7월 1일 제가 군수 취임하고 12년 동안 하루도 빠진 날이 없어요. 전부 기록 다 해놨죠. 두 번째 군수에 당선되고 임기를 시작하던 첫날부터 적기 시작한 민원 수첩은 무려 87건이나 된다는데요. 교회 옆에 골목길에 세멘트 포장이 좀 이래 다시 좀 보강을 해달라, 정비를 해달라는 것도 있고 전봇대 CCTV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메모한 내용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답니다. 정말 오규석 군수의 열정은 대한민국 최고가 아닌가 싶네요. 어느덧 시간은 저녁 6시. 직원들도 모두 퇴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규석 군수는 퇴근도 하지 않고 집무실에 홀로 남아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게 내린 늦은 밤이 되어서야 군청을 나서는데요. 이제 드디어 집에 좀 가나 했더니 갑자기 길가에 차를 세우고는 내립니다. 아직 퇴근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장 점검. 퇴근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퇴근은 10시 반 넘어서. 밤에는 주로 길가에 가로등이 고장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을 한 후 10시가 넘어서야 퇴근을 한답니다. 점검이 끝나면 야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바로 가로등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한다는데요. 어느 도시를 가든지 일을 하는가 딱 그거 알아보려면 밤에 가로등이 몇 개 꺼져 있는가, 가로등이 올바로 켜져 있는지 이거 딱 보면은 그 도시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현장을 챙기는지 나와요. 가로등 많이 꺼져 있고 이러면 그 도시는 일 안 하는 도시지. 예.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는 큰 머슴이 되겠다고 약속한 지 올해로 12년.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니스를 맞아가며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닙니다. 다음 날 밤인지 아침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새벽, 오규석 군수가 집을 나섭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가세요? 뭐 또 현장도 챙기고 만나야 할 또 주민들도 기다리고 있고. 예. 전날 밤 현장 점검이 아무리 늦어져도 다음날 일과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시작한답니다. 매일 새벽에는 주로 민생 현장을 둘러본다는데요. 오늘 첫 번째 코스는 기장 시내에 위치한 재래시장. 안녕하십니까. 쪽파 가격은 요즘 어떤 거 모르겠네. 괜찮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장사는 잘 되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꼼꼼하게 안부를 묻고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친절하게 해줘야 돼, 친절하게. 난데없는 사상 초유의 이 코로나 사태를 또 겪고 당하고 있다 보니까 전부 지금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챙겨보고 세심하게 살펴보고 제가 또 부서에 지시도 하고 또 부산시나 중앙정부에 또 건의할 수 있는 부분 건의도 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힘들어하는 상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매일 아침 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난다는데요. 다른 분들은 선거철에는 와서 뭐 힘겨운 거 없냐 이런 물어보시면은 솔직히 잘 안 하다는데 뭐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같이 오시니까 저희는 오히려 안심도 되고 고맙죠. 새벽 5시 4시 돼가지고 또 안 돼가지고 이래 돌아가지고 손님 보고 인사하고 이래 잘하는 군수님이 어딨노. 기장시장에 이제 새 임기 나온 사람들이 이래 군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지. 이제 알아봐야 돼.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면 길을 걸으며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시설물 점검을 하는데요. 이 역시 매일 새벽마다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이랍니다. 어느덧 날이 밝았습니다. 규석 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매일 아침 출근을 하기 전에 꼭 들렀다 가는 곳이 있답니다.
고즈넉한 산길을 올라 어머니에게로 가는 길. 어머니 큰아들 규석이 왔습니다. 편안히 잘 계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니는 규석 씨가 첫 번째 기장 군수를 지낸 다음 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교사가 되고 한의사가 되고 군수가 되어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정작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늘 마음이 아프다는 규석 씨. 고향 마을에 방문했을 때 100m 뒤에 저희 집인데 어머니 뭐 한번 찾아뵙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으니까 어머니 그러시더라고. 얼굴 한번 보여주면 안 되느냐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어머니 공무로 왔다고. 공무로. 그러면 제가 어머니 보러 가면 우리 직원들도 자기 마을에 가면 다 부모님 보러 가야 된다고. 그래 어머니께서 이해를 하시라고 달려들었죠. 그때 엄마가 너무 울더라고요. 전화로. 그날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는 규석 씨. 열심히 살아야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라 믿기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노라 다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닷가 작은 마을에 장이 서는 날입니다. 손 안 추워요? 괜찮아요? 인적이 뜸한 시골 5일장이지만 이곳 역시 장이 서는 날이면 빼먹지 않고 꼭 찾는다는 오교석 군수. 우리 군수님은 정신이 없습니다.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해서 뭐 굳이 민원내로 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 기다리면 옵니다. 나타납니다. 다들 든든하시겠네. 그렇지. 이제 제일 걱정이 이제 우리 군수님 나가고 가시고 나면 정리 퇴임하고 나면 이제 어떤 분이 막 이만 해주겠노. 그게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이지요. 예. 축하한대. 뭘 축하해? 뭘 축하해? 뭘 축하해? 퇴임 축하하신다는 건가? 그 말인가 봐.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했다, 수고했다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건강하세요. 자꾸 보여야 됩니다. 자주 보여야 됩니다. 그래 진짜 뭐 한 2달 남았네, 2달. 임기 끝나도 계속 보고 싶으세요? 그렇지. 그래도 자주 오세요 이란다니까. 한 번씩 봐야지. 안 보면 어쩝니까, 그지? 진짜 수고 많으셨지. 찢어진 신발을 신고 낡은 군수복을 입고 밤낮 없이 일해온 지난 12년. 스스로 짠돌이 큰 머슴이라 칭하며 남을 도울 수 있어 행복했다는 오교석 군수. 임기를 끝내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제 개인의 이익과 제 개인의 어떤 이 보신을 생각한다면 군수를 해서 안 되고 정치를 해서도 안 되죠. 선출직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되죠. 군과 국민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던져버려야죠. 선공후사. 사가 있을 수가 없죠. 오로지 공뿐입니다.